원했던 원전 생태계 예산 전액 삭감, 군 봉급 인상 전액 삭감, 특활비 전액 삭감, 청년 예산 전액 삭감, 이게 나라입니까? 뻑하면 탄핵한다고, 뻑하면 예산으로 겁박하고, 뻑하면 청문회 열어서 정무위원들 끌어들여가지고 탄핵 빌드업하는 이자들이야말로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저 악랄한, 사실 저 북한과 놀아나는 것과 다름없는 저 탄핵 세력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어제 비상겸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뚫렸고 그 비정상적인 이성을 잃은 배지들이 기어코 이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미완이었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결정이 탄핵 사유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구국의 결정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좌파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분위기를 보려고 뒤를 쫙 걷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좌파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 문구가 뭐였냐? 내란 범죄 탄핵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답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왜 소름 끼치냐? 아니, 계엄 결정은 어제 밤늦게 이루어진 것인데 행적을 보면 이상해요. 탄핵 직후에 여의도에 순식간에 좌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깃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그자들은 움직였고 벌써부터 내란 문구까지 넣은 탄핵 피켓까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계엄이 무너졌다 해서 실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탄핵을 막을 건 바로 어디냐? 저 국회 떨거지가 아니라 우리 광화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참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록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바로 우리 국민 처하권, 이 처하권을 이제 행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록 대통령은 계엄을 해내지 못했지라도 우리는 그 계엄의 뜻을 이어서 반드시 이 국민 처형권을 통해서 저 악랄한 극좌 세력을 무찌러내고 저 악랄한 이제 배신자도 아닙니다. 저 역적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1년째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제가 속한 당협에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계엄 발표가 나고 나서 그 안에 계시던 수많은 우리 우파 당원들은 이때만을 기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저 국힘, 저 여당이란 저 떨거지들이 당원들의 이 절절한 마음은 외면한 채 그들이 굳이 안 나서도 되는 그 표결에 나서서 민주당과 얼싸안고 이재명에게 악수하고
두 손 잡고 꼴값들을 떨었던 거 여러분들 잊으면 돼요? 안 되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18명 이름들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역적 반역자, 이 반역자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예, 애국 우동균에게 함성으로 환호해 주세요. 야, 진짜 국민의힘이 더 밉다. 한동훈이 개자식이 더 밉다. 야, 이 씨박새끼야! 이 새끼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 2년을 망치고 결국 탄핵으로 갈 것이다. 다 예상하던 일입니다. 누가 벌써 그 예상을 했을까요?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아, 아쉽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애국 유튜버 홍철기 TV 홍철기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의 애국자 여러분. 저희가 정말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어제 여의도에 가서 저 반역자 도당무리들을 보고 바글바글거리는 좌파 새끼들을 보고 참 마음이 참잡했어요. 이거 계엄령 해산 통과가 됐다는데 이게 뭐지? 참잡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신혜식 대표랑 회의 다 마치고 4시에 집에 와서 눈을 감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2019년 10월 혁명 때, 그리고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눈과 비를 맞으며 풍찬 노숙을 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애국자들이 또 몇 달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눈과 비를 맞으면서 풍찬 노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승부는 광장에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계엄령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 숙의 3명이 누군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특전사가 어제 체포를 시도했던 3사람의 이름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 반역 도당에 무리가 있는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마지막 3번째 체포 대상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배신자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의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어제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한 18명의 국민의힘 반역 세력들, 유승민 탄핵 세력과 똑같은 김재섭, 김용태, 조경태 등의 반역 세력들이 마각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애국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반역 도당입니다, 여러분. 간첩을 때려잡자. 간첩을 때려잡자. 혹시 이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 악수하는 사진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찾아서 금방 찾습니다. 자, 정말 자당의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 계엄령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일인데, 이재명과 한동훈 악수를 하고 서로 수고했다 팔까지 땅땅 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여튼 기사 그 밑에 그거예요. 그거 위에 조선일보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올려주세요. 저거 웃으면서 계엄령 중단 수고했다라고 이재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재명의 발을 뚝뚝 채면서 미소를 짓는 한동훈은 간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간첩이다. 한동훈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구속하라. 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재명은요, 고개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손만 딱 내밀고, 한동훈의 왼손을 보면요, 읍소하듯이 이재명의 팔꿈치를 잡고 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박새! 민주당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이게 계엄군에게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계엄을 집행해야 되는데 야당의 대표가 한동훈이가 반대를 한다. 우물쭈물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재명을 만나서 저런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계엄령은 한동훈 간첩 저 새끼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함정을 팔았어요. 그 함정에 한동훈과 18명 배신자들이 빠져버린 거고요. 이젠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를 처단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몇 달 동안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바람을 맞으며 투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박살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광화문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 화려하게 대한민국을 세울 것입니다. 만세!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총사퇴했습니다. 내각 총사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장차관, 용산의 실장 수석은 광화문에게 맡겨라! 정광훈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아라! 정광훈! 감사드립니다. 자, 홍철기 대표에게 함성으로 환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애국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애국입니다. 우리는 천만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탄핵을 2번이나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방구석에서 걱정하고, 야, 그 대통령이 한번 밀어붙였는데 그 뒤로 물러나서 아쉽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실패의 이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남 탓하고 방구석에서 평론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1시부터, 아니 저희는 11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오늘같이 추운 날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와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의 젊은 기자 이병준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성으로 환호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계엄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방송을 하니까 제가 요즘 좀 좌파 방송을 좀 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병준이 실망이다. 너 합리적 보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이러는데 야, 착각들 하지 마. 난 정통 보수야 이것들아. 한동훈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누구예요? 이재명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부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수괴는 한동훈인 겁니다. 한동훈을 체포하라! 한동훈 구속하자! 구속하자!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제 계엄령이 왜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로 이제 끝났냐? 정보가 샜어요. 정보가 일단 지금 친한게 김종혁이 얘기하기로는 대통령실 수석이 한동훈한테 끝났다, 파국이다 이런 문자를 계엄령 발표 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뿌락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홍철호 아니면은 이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실 내에도 뿌락치들이 우글우글 됐었고, 그리고 군 내에서도 이번에 그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합참 의장이 이 군 지휘 체계에 혼선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 의장이 군인들은 이 각 부대는 이 국방부의 지시를 받지 말고 나의 지시하에 움직여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뭔가 그 국회 안에서도 이 지휘 체계 간에 어떤 혼선이 생기면서 군인들이 막 좀 어수선해 하지 않습니까? 막 들어가려다가 말았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좀 이상했는데 그게 뭔가 합참 의장이 게임판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군이든 대통령실 내든 이 뿌락치들, 스파이들, 배신자들 싹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체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동훈이랑 이 똘마리들 싹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계엄령에 반대한다? 어쩌라고 임마, 어쩌라고?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계엄령은 지금 자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계엄령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자,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국가 비상사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법이 없어.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해제 요구안 올라오니까 바로 해제했고, 어디에 위법성이 있죠? 아무런 위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합법적인 집행이었다. 자, 근데 지금 이자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었는지 오늘 이 탄핵 소추안을 벌써 이제 그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틀 사이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 계엄령, 두 번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계엄령을 선포해라! 자, 이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똑같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만 믿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석 수석 그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수석들 지금 사표 쓰고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이럴 줄 알았어. 이 쫄보 웰빙들 원래부터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이제는 과문 애국 세력과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웬만한 지금 대통령실 인사보다 스펙도 좋고 능력도 훨씬 뛰어나요. 예. 저희한테 핸들 맡겨주시면은 한 달 이내에 판 싹 다 갈아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과 이제는 직접 손을 잡고 대한민국 혁명하자!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끝까지 간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준 기자 함성으로 박수! 여러분들, 우리가 혁명군입니다. 여러분들이 혁명군이에요. 세상의 혁명군들이 총을 뺏기려고 하지 않나. 힘도 없이 메가리도 없이 이래서 전쟁 치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천만 혁명군이 있다. 여러분들이 혁명군이라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이깁시다. 최근에 한동훈을 쪽쪽 빨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아보니 대머리고, 빨아보니 썩은 맛이고, 빨아보니 배신자였다. 그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빠박이 박완석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1천만 혁명군들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계엄군입니다. 우리가 계엄군이다. 우리가 계엄군이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계엄을 선포하셨을 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드디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아드셨구나. 지난 6년간 광화문
남원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호소했던 목소리에 드디어 호응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신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18마리의 배신자들이 반역수계 한동훈과 함께 이재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난신적자 반역도당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속 아니에요? 죽여라! 반역자는 목을 쳐야 됩니다. 한동훈 처단하라! 한동훈 처단하라! 배신자 처단하라! 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계엄을 선포하시고 이 진행이 되는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확실히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우리의 편이고 이제 누가 우리의 적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전선은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중심으로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광장에서 이곳 광화문에서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누가 천면 시민혁명군의 총사령관입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에서 싸워왔고 또 승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싸움에서도 이곳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겁니다. 저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동훈이에게 속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만 해도 한동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야! 그런데 어제 한동훈이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 적결을 기대했건만 한동훈은 이재명의 손을 잡고 본인 스스로 반국가 세력의 수괴임 수괴임을 커밍 아웃했습니다. 나쁜 새끼야!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들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는 무너지고 좌파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광장에서 천만 시민 혁명군이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훌륭하신 연사분들, 특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5,300만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권을 넘겨준 겁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국회가 온갖 전횡을 일삼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식물정부,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선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냐 아니면 국가 전복,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줄 것이나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애국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이제 앞으로 6개월 안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 제가 윤석열이라고 선창을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시민분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3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감사합니다. 박한석에게 함성으로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뜨거운 연설이었습니다. 앞에 끌어내세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5일 오후 3시 내일도 태안문 앞으로 모입니다. 시청역 2번, 3번 출구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내일 또 모입니다. 야,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나라가 없어지면 이거 뭐 힘들고 자시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힘든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이제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에서 천만 조직을 위해서 달려왔고 이제 꽃을 피울 겁니다.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총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천만 조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열 때가 됐다.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싸워 나갈 겁니다.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함성으로 알아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죠? 예. 자, 그러면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경선, 문재인과 치르는 대선 경선도 겪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겪었고, 자, 그리고 또다시 대선도 겪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 대표까지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들 속상할 적에 저의 속상함을 보면 쓰레기라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아야지 되는데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매일같이 말로는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아야지 된다는데, 반국가 세력은 바로 이재명의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남에 있는 것입니다. 성남이 바로 주사파 서구입니다. 성남은 다른 기타 도시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될 적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기 동부연합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진당 김미희야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모든 성남의 이권의 반을 넘겨주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통진당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사파 소굴의 대부인 이석기, 김미희, 그리고 김산석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계보입니다. 바로 제가 그곳에서 그런 경기 동부연합과 싸워왔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싸워온 그 투쟁은 성남FC, 청소영역 난업, 그리고 대장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투쟁을 하고 있는지, 누가 반국가 세력의 수혜인지를 분명히 알고 투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결국 정점이 어딘지도 알고 투쟁을 해야지 됩니다. 반국가 세력의 정점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친중, 바로 친중의 수계는 바로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의 뒤편은 바로 장인입니다. 장인은 바로 친중입니다. 이재명의 뒤편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두 수계가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반국가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꼴을 여러분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시청역 광장에서부터, 시청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바로 대한문, 그리고 광화문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나 여러분도 저처럼 대한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그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었던 그런 굴욕적인 날들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삼키면서 이 피눈물 나는 정권을 이뤘습니다. 이런 정권을 우리가 못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은 바로 이재명의 경기 동부연합이고, 그것은 바로 성남에 있으며 성남에 있는 것에서도 중점은 바로 경기 동부연합의 계보로 이어지는 주민경험과 주민생협과 바로 그리고 주민신협으로 이어지는 먹이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자, 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기지 않으면 바로 민노총과 연결되는 경기 동부연합을 때려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반국가 세력의 수괴인 한동훈과 이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때리자, 이기자, 싸우자,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싸워 이기자, 한동훈을 때려잡자. 감사합니다.
예, 함성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죠. 많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애국하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천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광화문의 열기를, 그 100만의 열기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만들어 낼 겁니다. 보수 감성 TV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어제 저희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한동훈 새끼, 한딸 유튜버 핫버러지 새끼들 잘 들어라. 오늘날 이 한동훈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니네 핫딸 유튜버 핫버러지 새끼들이다. 이제부터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우리 여당이 같이 끌려가서 정말 헌재까지 가게 된다면 한딸 유튜버 핫버러지 새끼들 잘 들어. 니네들이 있는 그곳은 결국 지옥밖에 되지 않을 거다. 하루하루 어차피 죽어나가는 시간밖에 안 될 거다. 돌이켜. 니네들은 제2의 유승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돌아온다면 누가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딸 유튜버 밥버러지 새끼들아, 어차피 거기 있는 건 뒤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배신은 곧 죽음입니다. 한딸 유튜버 밥버러지 새끼들, 이제 니네들이 곧 뒤질 시간이 올 테니까 쳐 울고 있던지 아니면 미쳐서 그냥 웃고 있던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대가리 터진 채로. 한딸 유튜버 밥버러지 새끼들아, 이제 니네들은 절대 우퍼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광화문 연사 때 저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난극복 TV의 이영석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낫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6년째 지켜온 이 강화문은 절대로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문을, 대한민국의 새 포문을 여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제6년째 하던 애국운동에 모든 한이 풀렸고 우리 강화문 애국 성도들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근심걱정 염려가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은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는데 뭐 하십니까?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은 아직도 부모가 주는 밥이나 처먹으면서 눈치나 살살 보고 있고, 혹시 이재명이 이길까? 혹시 한동훈과의 앞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할까 안절부절하는 병신 머저리만도 못한 그런 새끼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야, 늦은 시간인데
벌써 한 8시간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LGS TV, 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TV도 있고, 네, 다음에 오면 다 소개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젊은 애국자입니다. 신의 한수의 이선범 기자 소개하겠습니다.